선물은 하나, 빵과 복권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꽝이시네요. 저는 선생님께 기회를 드렸고 선생님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빵을 버린 건 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입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이 그러하지요. 빵과 복권, 대부분의 우리는 노숙자가 빵을 선택해야 한다 생각할 겁니다.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데 당첨이 보장되지도 않는 복권을 선택한다는 건 미련한 짓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빵은 생존을 상징합니다. 동물에게 빵과 복권을 내민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100이면 100, 빵을 선택할 것입니다. 복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빵에게서도 가치를 느끼지만 복권에서도 가치를 느끼는 특이한 동물입니다. 복권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꿈, 미래, 쾌락, 우정, 사랑, 행복 등 인간은 이 믿음을 위해 생존을 포기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인간의 선택에 정답이 없다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빵을 선택하는 것도 복권을 선택하는 것도 때로는 정답이 될 수도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로 했을 때 상대가 주먹을 2개 냈다 해서 무작정 볼을 내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인간은 망설임 없이 볼을 내겠지만 어떤 인간은 어느 한쪽도 내지 않고 실격을 당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명확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인생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안 룰렛을 했을 때 내가 죽을 확률이 50%라 해도 설령 100%라 할지라도 상대를 향해 총구를 돌리지 않고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선택 역시 생존을 본질로 삼는 동물이 봤을 땐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복권의 가치를 느끼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도 나를 향해 총을 쏘는 것도 뭐 하나 특별히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복합적인 문제라 봐야 할 것입니다. 빵과 복권의 가치를 두는 건 결국 방아쇠를 당기는 각 개인의 가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택해도 정답이 될 수도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선택이나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선택에 객관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후회를 덜 남기는 선택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내려야 할 대부분의 선택은 순간을 소중히 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생각합니다. To make each day count. To make me count. To make it count. 선택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이 그러하지요. 하지만 언제나 순간을 소중히 하는 선택은 내릴 수 있습니다. 볕이 잘 든다든지 경치가 좋다든지 바람이 잘 통한다든지 시기에 적당한 나무 그늘이 있다든지 이렇게 신체의 상쾌함을 기준으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길을 선택한다면 해가 들지 않고 경치가 보이지 않고 날이 흐려 침침하고 자리를 잡고 앉고 싶은 장소가 없는 길이 갈림길에 나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리 없습니다. 그 길은 선택지로 아예 의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신체의 기분 좋음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고 걸어온 사람은 실제로 온갖 갈림길이 지나왔음에도 주관적으로는 외길만 걸은 듯 느껴집니다. 나는 이런 상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순간을 소중히 한다는 건 신체의 상쾌함을, 기분 좋음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내린 해석은 이렇습니다. 순간을 소중히 한다는 건 불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불행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불행은 강도가 아닌 빈도다. 우리의 선택은 불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하루 종일 빈번하게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로즈는 생존과 번식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끝없는 불행에 시달렸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빈도가 너무나도 잦았기에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될 정도였지요. 그랬던 그녀의 인생에 책이 찾아옵니다. 책은 순간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의 상쾌함을, 기분 좋음을 기준으로 길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도록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즈는 그를 통해 변화합니다. 인생에는 생존과 번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는 코르셋이 그녀에게는 있었지만 그걸 벗어던지고 나아가는 건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내려야 하는 건 결국 그녀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When the ship docks, I'm getting off with you. This is crazy. I know. It doesn't make any sense. That's why I trusted.
미친 짓이더라도 상식이 어긋나더라도 자신이 숨쉬기 힘들 만큼 불행하다면 코르셋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따뜻한 온실을 벗어나는 길일지라도 말이지요. 온실을 벗어난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선택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만 신체의 상쾌함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의 순간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언제든 갈림길이 나왔을 때 자신이 불행할 것이라 여겨지는 길을 택할 리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 길은 그의 선택지로조차 여겨지지 않을 테니 말이지요. 자신의 생존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사채업자가 자마포를 내지 못한 것도, 성기훈과 딱지남이 상대를 향해 총을 쏘지 않은 것도, 로즈가 잭을 두고 엄마와 함께 구명정을 타지 않은 것도, 잭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생존보다 로즈의 생존을 우선시한 것도 모두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미친 짓인 것 같지만, 상식에 어긋난 것 같지만, 선택하지 않은 길로 나아갔을 때 자기 자신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살아 숨쉬는 매 순간 고통스러운 자기 환멸과 끊임없는 불행을 느끼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목에 가시가 박힌 것 같다면 그 가시를 빼는 방향으로 인생의 키를 돌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행의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저 역시 최근 직장에서의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게 주어진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매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아무리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더라도 매 순간 불행을 느끼면서까지 일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후회를 덜 남기는 선택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잊지 않은 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